안녕하세요, 자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엘란이 아니고요, 아우디 A5. 제가 한 벌써 3달이나 됐고요. 3달 전에 그냥 조금 싼 아우디 A5를 구매를 했어요. A5는 그 아우디에서 나온 중형 쿠페고요. 사실 그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A4는 많이 알 거예요. A4는 세단으로 나왔으니까 보통 A4를 많이 아시는데 A5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A5도 사실 그 4도어가 나와요. 스포트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A4랑 비슷하게 문이 4개인데 뒤에 그 트렁크 부분이 이제 일자로 뒷유리랑 그 트렁크랑 같이 열리는 해치 방식으로 바뀐 게 이제 스포트백인데, 사실 스포트백으로 또 유명한 게 A7이 있잖아요. A7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실용성보다는 사실 디자인 쪽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산 게 이거고요. A5 쿠페입니다. 네, 쿠페인데 이 중에서도 쿠페 중에서도 이제 보통 디젤을 더 많이 샀어요. 이 시절 때는 그 디젤 차가 좀 이제 연비도 좋고 뭐 다 좋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디젤 차를 많이 사던 시기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가솔린밖에 없었죠. 가솔린하고 LPG, 가솔린 LPG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젤 세단이라는 게 엄청나게 생소했기 때문에 그때 디젤 세단도 좋구나 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디젤 세단들이. 그래서 A5마저도 사실 휘발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0 터보 휘발유보다는 2.0 디젤이 많이 팔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디젤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싫어하는 두 개가 디젤 차 싫어하고 비실용적인 거, 아니지, 실용적인 거,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실용성을 택해야 된다,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반대로 산 거죠. 휘발유에다가 이제 투도어 쿠페. 근데 A5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는 게, 그냥 단순하게 A5는 쿠페다, 불편하다, 끝, 이렇게 끝나는 차는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떠드는 거 외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지금 속도가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98, 뭐 100 이런데, 사실 뭐 요즘 차들도 다 100까지는 조용하죠. 근데 제가 느껴봤던, 제가 뭐 여기 소카 이런 것도 많이 타고 렌트카도 많이 타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생긴 거답지 않게 조용한 것 같아요. 조용하고 편안해요. 왜냐면 또 제가 엘란을 거의 10년 가까이 탔기 때문에 그 뭘 타도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경차는 오래 타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경차도 상당히 오래 탔어요. 회사차로 경차도 오래 탔기 때문에 사실 경차에 대한 거부감은 없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뭐 경차 타면 뭐 고속도로 못 나간다, 뭐 동네만 다니다가 뭐 끝나야 된다, 뭐 마트 경차다 뭐 이러는데, 경차도 사실 고속도로 타라고 만든 차예요. 잘 나갈 때는 뭐 한 140, 150까지도 나가고요. 편안하게. 편안하진 않고 좀 밟으면 그때까지 나가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 뭐 가속 경쟁 뭐 하는 것도 웃기지만, 아무튼 간에 A5로 다시 돌아오면, A5는 제가 지금 한 3달 정도 타본 결과로는 얘는 쿠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긴 건 쿠페인데 하는 짓은 세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4도어 쿠페 이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 많이 생겼잖아요. 4도어 쿠페, 뭐 CLS, 그 벤츠 CLS도 시작해서 4도어 쿠페 이런 거를 많이 나왔는데, 얘는
뭐냐, 얘는 투도어 세단, 투도어 세단으로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A5가 좀 다른 쿠페에 비해서 약간 그 루프 라인이 확실히 쿠페이긴 한데 그 예전 쿠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쿠페가 예전 차들은 세단에서 정말 문 두 개 줄이고 정말 살짝 짧아지고 살짝 그 뒷부분이 살짝 부드럽게 떨어지는 게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충 보면, 그러니까 문이 두 개인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세단이랑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옛날 그 막 7, 80년대 한 90년대 초반 초중반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쿠페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쿠페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 그냥 흰색 세단이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노림수인 것도 있어요. 왜냐면 가족도 좀 타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일부러 하이패스를 안 달았어요. 하이패스를 왜 안 달았냐면, 어차피 이 차는 오토잖아요. 오토를 타면서 사실 수동 타면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하이패스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 엘란을 탔을 때 당시에는 수동을 엄청나게 못했어요. 수동을 못했기 때문에 가다서다 하는 게 너무 고역이었는데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또 하이패스를 받았는데, 마침 엘란에 달려있던 하이패스가 고장이 났어요. 마침. 그래서 원래 이 녀석에다가 달아야 할 블랙박스를, 그러라고 받은 블랙박스를 다시 엘란에다가 장착을 했고요. 왜냐면 수동 오토 있으면 무조건 수동에다가 하이패스 먼저 달아주는 게 예의라서 그렇게 했고요. 얘는 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영상을 잠깐 끊었는데 돈을 냈어요. 돈 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터널이거든요. 보통 엘란 타고 터널을 가면 그 터널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대화가 불가능했거든요. 사실 그 엘란 배기음도 있고 뭐 주변 소음도 있고 해서 대화를 못했는데, 소리 지르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우디 A5는 문짝이 두 개인 거 빼고는 세단이랑, 그러니까 A4랑 정말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좀 틀리고 실내 이런 좀 문이나 이런 것들이나 좀 배치가 좀 틀리거든요. 생긴 게. 근데 인터페이스는 거의 똑같고 완전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 계기판을 봤더니, 계기판은 그 A5는 여기 양쪽이 이렇게 R8 짝퉁 마냥 이게 뭐랄까,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크롬 기둥이. 근데 A4는 제가 봤더니 이게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 계기판 구성은 거의 똑같은데 그 크롬 뭐라고 해야 되나,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평면적으로 보이고, 얘는 살짝 입체적으로 보여요. 물론 입체는 아니지만 입체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 쿼트로 표시 있잖아요. 이 쿼트로 표시 위에 이렇게 그 바디 패널이, 얘 같은 경우는 얘나 그거나 그 기본형은 그 짝퉁 우드거든요. 그 우드 트림이 여기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세모나게. 그거 외에는 사실 A4랑 A5랑 사실 문 4개랑 이런 거 빼고는, 문 4개, 문 4개 차이 빼고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하체가 사실 그 수치상으로 하체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모암 길이나 뭐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차체는 똑같아요. 정말 똑같고, 뭐가 다르냐면 그 차 폭은 좀 틀려요. 근데 이게 차 폭이 틀린데 하체가 같다는 거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생긴 거는 되게 폭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제 펜다 쪽에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더 넓은 차처럼 보이는데 실상 디자인 차이고 그냥 A4인데 문이 2개인 거예요. 사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고, 그래서 사실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5를 A5답게 A5 생긴 거답게 타고 싶은 사람한테는 좀 실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평범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중형 세단 느낌 그대로예요. 뒷자리도 뭐 사실 키 큰 사람이 타기에는 좀 짜증 날 수도 있고, 근데 키 작은 뭐 여자나 애들이 타기에는 사실 남아 돌거든요. 그리고 약간 엉덩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꽤나 있어요, 생긴 거에 비해. 하여튼 생긴 거에 비해 반전 매력이 항상 있어요, 이 차는. 근데 제가 포기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도어 보면 창문 내리고 나서 문을 열면 이 창 틀이 있잖아요, 문에. 그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당연하게도 쿠페이기 때문에 없어요. 물론 쿠페 중에서도 창 틀이 있는 차가 있는데 그거는 뭐 옛날에나 좀 그랬고, 요즘에는 쿠페로 나오면 무조건 창틀이 없어요. 물론 세단인데 창틀이 없는 차도 있어요, CLS 같은. 근데 그런 차는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포도 쿠페로 나온 거라 그렇게 나온 거고, 일단 쿠페는 당연히 창문을 열고 문을 열었을 때 앞에 방해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좋아서 산 거고, 이런 차는 또 그게 돼야 디자인적으로 좀 살고, 그리고 뒷자리 탈 때도 그렇게 해야 뒷자리를 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머리 부딪혀서 못 타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된 차고요. 이 차는 제가 지금 크루즈 컨트롤로 여기가 80도로라 한 82 정도 맞춰놨어요. 왜냐면 GPS 기준으로 82 정도면 아마 80에 맞을 거거든요. 지금 81이네요. 아무튼 지금 제가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타고 있는데 차는 그러니까 엘란이랑 완전히 정반대인 차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가족도 타야 되고, 이제 엘란으로 사실 엘란을 운전한다기보다는 운동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오래 운전을 하면. 그래서 오래 운전하면 힘든데, 그러면 정반대가 뭐가 있을까? 수동이니까 엘란이, 얘는 오토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시트가 약간 걔는 고정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딱하고 좁고 한데, 그거에 정반대죠. 시트 조절도 많이 할 수 있고 편안함에 좀 중점을 뒀어요. 시트가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워요. 고급지고 알칸타라 시트에다가 허벅지 받침대 조절도 되고, 당연히 그 허리 받침 조절도 되고, 펌핑식으로, 펌핑이 아니고 전동식으로 되고,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 뭐 있을 만한 건 정말 다 있어요. 근데 아우디가 있을 만한 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없는 게 있어요. 열선 핸들이랑 통부 시트. 이거는 사실 이게 11년식이라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이게 거의 19년식인가 20년식까지 없었어요. 약간 그래서 그거 빼고는 근데 사실 통풍이랑 핸들 열선이 없다고 해서 운전을 못한다 수준은 아니거든요. 또 얘는 또 희한하게 또 에어컨이 엄청나게 시원해요. 오래된 차인데도, 10년 된 차인데도 에어컨이 시원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통풍을 꼭 해야 되나. 통풍은 약간 좀 느낌이 좀 이상하고 해서, 하여튼 없긴 한데 타협점까지는 돼요. 타협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무튼 또 톨게이트가 나와서 영상을 잠깐 끊어야겠네요. 아무튼 이 차는 엘란의 완전 정반대고요. 만족하는 차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뭘까요? 반전이 뭐냐면요, 지금 제가 칭찬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칭찬을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이 차는 엔진이 고장난 차예요. 엔진이 고장난 차라고 유명한 차예요. 이 차가 A5 2.0 터보 한 08년식부터 이제 12년 초 요 정도까지가 그 국내에 들어온 이제 그 북미형 아우디 A5거든요. 2.0 터보. 얘네들하고 폭스바겐 차 몇 개, 그 파사트랑 뭐 몇몇 A6 아마 2.0도 있을 거예요. 같은 엔진을 쓰는데 그 차들의 문제가 뭐냐면 엔진을 잘못 만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엔진의 이제 최말단부, 오일팬은 사실 그냥 금방 뜯을 수 있기 때문에 말단부라고 안 쳐요. 그 바로 위에 있는 피스톤 있는 쪽, 블럭, 엔진 블럭 쪽에 있는 그 피스톤을 이루고 있는 피스톤의 그 링이 있어요. 피스톤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밀폐력을 좀 도와주고 올라간 오일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진 않죠. 올려주는 거는 오일 펌프인데, 아무튼 그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오일이 좀 있어야겠지만 오일이 너무 과다하면 또 안 되거든요.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그 남은 오일들을 다시 긁어서 밑으로 내리는 역할을 해요, 피스톤 링이라는 게. 근데 그 피스톤 링을 잘못 만들어서 거기 계속 때가 계속 끼고, 직분사라서 때가 끼는데 그 형상을 잘못 만들어서 긁어 내리질 못하고 반대로 계속 퍼 올리고 나중에는 그 구멍이 바늘 구멍처럼 이렇게 딱딱 뚫려 있거든요. 그 뚫린 구멍으로 오일이 들어가서 다시 오일팬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 막히는 순간 이제 오일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스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위로 퍼올리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지냐? 연료와 함께 폭발하면서 나가요, 밖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엔진 오일은 원래 사실 조금씩 없어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 피스톤이라는 게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는 구조는 또 아니잖아요. 피스톤 링도 사실 간격이 벌어져 있고 살짝.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밀폐는 아니라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의 오일 그 연소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심하면 이제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차의 경우에는 검정색 매연이 나와요. 악셀을 깊게 밟을 때마다. 뭐 아주 살살 밟을 때는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적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매연이 실시간으로 나와요, 악셀을 세게 밟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검사 통과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곧 검사인데 자동차 검사 때 아마 실패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한번 하고 당당하게 이제 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사실 이 차는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엔진 오버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택했어요. 이게 13년도부터는 그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12년도에도 페이스리프트가 있는데 12년도는 섞여 있어요, 반반씩. 구형이랑 페이스리프트랑. 그래서 13년식부터 얘기를 할게요. 13년식부터는 이 피스톤 링 모양을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그 오일이 이제 잘 통과할 수 있게 지금 이 버그를 수정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들 아우디 매뉴얼 상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이 먹는 것은 정상이고 1000km당 0.5리터의 소모는 정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얘가 엔진 오일을 넣으라고 경고가 나오는 게 시점이 그 마이너스 1리터거든요. 그러니까 4.7리터 중에 1리터가 사라지면 계기판하고 MMI 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엔진 오일을 보충하세요. 최대 1리터. 가까운 정비소까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1리터가 없어졌으면 여기 엔진 오일 거기 항상 맥스랑 민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민이에요. 민에서 살짝 밑에 상태거든요. 그 상태인데 1리터를 넣고 타면 돼요, 사실. 근데 그게 또 적당해야 타죠. 지금 이 차는 제가 지금 7번 정도 보충을 했어요. 3달 동안 7번을 보충을 했는데 평균이 450에서 500이에요. 450에서 500km면 엘란은 지금 20 몇 년 된 차인데 사실 엘란도 거기 피스톤 링 한번 까보지도 않은 완전히 생 그 97년에 만든 그 엔진 그대로 계속 타고 있거든요. 저는 과잉 정비를 잘 안 해요. 박살나면 해요, 사실. 왜냐면 차를 계속 타보면 알겠지만 박살난다고 해서 뭐 바로 막 난리 나지는 않거든요. 아니, 박살나기 전까지는 난리가 안 나요. 물론 뭐 돈이 좀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난리 나기 전에는 제가 하죠. 근데 그런 증상이 없는 한 저는 미리 막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던가 이상이 생기는 거 해야지 제가 뭘 바꾸고 하는데, 얘는 정말 신기한 게 뒤에서 매연이 나온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으면, 오일을 먹는다는 걸 까먹고 있으면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타면 돼요. 근데 엔진 오일을 자꾸 넣으라고 해요. 근데 500km 만에 넣는 거면 정말 미친 거고요. 그거는 페라리 F1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는 아닐 건데, 하여튼 엔진 오일을 엄청나게 먹어요. 그러니까 아우디 매뉴얼 상에도 2000km당 1리터는 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의 4배예요. 500km에 1리터. 500km에 1리터면 어느 정도 느낌이 있냐면, 주유소에 가서 이제 주유를 하잖아요. 만땅을 넣는다고 쳐요. 가득을 넣고 이제 연비 주행을 하면서 타요, 열심히. 그다음에 기름 불이 들어올 때까지 타잖아요, 보통. 기름 불이 들어올 때쯤에 본넷을 열고 엔진 오일을 넣어야 돼요. 그 정도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엘라는 정말 막탄 엔진이기도 하지만 뭘 좀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걔는 누유를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유를 고장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누유를 안 고치고 그냥 누유 되는 대로, 그러니까 정말 줄줄줄 흐르지만 않으면 저는 누유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막 오일이 좀 비치거나 하는 정도, 그 정도로 계속 타는데도 5000km는 넘게 타야지 한 500ml 정도 넣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10배 정도, 그러니까 노후차 대비 10배 정도 오일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근데 그것만 되면 괜찮아요. 왜냐면 오일을 싸구려라도 넣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엔진 내부에 그런 악조건,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생기니까 오일이 없어지고 오일이 타고 연료랑 섞이고 하다 보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연료 효율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됐냐면, 연비가 정말 막 미쳐가는 거예요. 연비가 심할 때는 한 6.5까지도 나오고, 평균 연비가 밟고 다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타고 다닐 때 기준이에요. 6.5 막 7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이제 엔진을 고쳐야겠다라고 한 순간, 이제 그때 한 고속주행 좀 했더니
한 15, 막 14, 15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치긴 고쳐야겠구나. 근데 이게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고속도로 연비는 한 19 정도 나온대요, 휘발유가. 이게 8단이라 그런지 연비는 상당히 잘 뽑아주더라고요. 8단인 것도 사실 제가 좀 이게 구매한 또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 엔진 고쳐야 된다는 거고, 주저리 떠드는 순간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2부로 가야 될지 아니면 끝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우디 1차 희승기였고요. 2차는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